지금 잔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들이 되게 많답니다. 되게 난감한 거죠. 이 분양을 받을 때만 해도 프리미엄이 몇 억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되게 이 부품 가슴 안고 이제 입주를 기다렸을 텐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뭐 이렇게 대출 한도를 알아보고 백방 뛰어다니는데 여의치 않은 겁니다.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 잔금이 들어와야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놓여지는 거죠. 그리고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이 분양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행사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공중에 뜨면서 법정 이제 공방 있고, 나중에는요 계약이 해지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잔금이 납부가 안 됐던 그 물건에 대해서 이 건설사 시행사가 뭘 합니까? 나중에 할인 분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금 아니면 중도금에 대한 이자분 그런 것들 다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뺀, 그러니까 건설사가 손해보지 않는 금액만큼을 할인 분양으로 할인해서 내놓죠. 그게 15% 20% 뭐 30%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죠. 그런 이제 물량들이 이제 대거 쏟아지면 사람들이 싸니까 사자 하고 이렇게 몰려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더 꺼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 할인 분양 물량들이 안 팔리고 계속 남아있게 되죠. 왜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대출 안 나와서 못하는 거고, 이 함부로 대출 받았다가 샀다가 분양 받아서 입주했다가 집값이 급락해서 더 어려워질까 두려워하며 함부로 뭔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꽤나 험난한 일들인 거죠.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이제 불어닥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집니다.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꽤나 어려운 이야기죠. 꽤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되죠. 부동산은 더 이상 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못 된다. 오직 주거로서의 목적 말고는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2014년 이럴 때도 이 사람들이 집을 산다 이러면 집을 왜 사?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는데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제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한 5년가량은 집값이 무진장 내려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집값이 내려간 상태로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집값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건설사 시행사들이 펌프질해서 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집값 끌어올립니다. 그게 이놈의 나라에 계속 있어 왔던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되게 싼 가격에 이 집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사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사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뭐 추가로 좀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는 주거용, 하나는 주택 연금 받을 용도로 하나를 더 가지는 것도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말 그대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더 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건데, 특히나 지금은 지금은 함부로 무리하게 빚내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부동산을 사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세상이 많이 이제 쪼그라듭니다. 많이 쪼그라드니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2025년 1월 은행 창구에서 대출 금리도 많이 낮춰주고 대출 한도도 팍팍 푸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선 창구에 가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랑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간격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실제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두고 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천천히 좀 더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인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2025년 그리고 26년 7년 8년 9년 적어도 이 기간 안에 최대한 나중에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최대한 이 현금을 늘려서 확보해서 뭔가를 할 공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야 그래야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고 함부로 무리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더욱 조심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기다려야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 여유롭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함부로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믿지 말고, 기업이 얘기하는 것도 믿지 말고,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함부로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의심하고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2%로 이 부동산에 80%까지 대출해 준다라고 부추기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하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공사비가 아니라 60% 80% 이 추가 부담을 요구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직원을 쳐내는 게 그들의 생리입니다. 그러니 대기업 다닌다고 나 임원이라고 상무 정무 부사장이라고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임원은 말 그대로 임시직입니다. 내일 당장 쫓겨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직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테러를 생각하고 인생 2라운드를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각오하며 움직여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나중을 기약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막연하게 희망만 품고 살다가는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